자, 일단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래서 fx가 일단 x 세제곱 이렇게 나갈 거다. 그 다음에 m이 자연수래. 자, 그 다음에 0보다 큰 구간.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식만으로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일단 다는 해석을 못했더라도, 요걸 보고 우리는 등비 수열에서 안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1일 때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n제곱이기 때문에 저 밑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생략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봤을 때 딱 첫 번째로 요거 해볼까? m이 1보다 아니지 x가 m일 때를 기준으로 먼저 해볼까? x가 m이면 얘는 1 돼 버리는 거잖아, 그치? 1. 얘는 1 되고 1 되고 x가 m이면 m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gx를 그릴 때 그러면 얘는 2분의 fm 플러스 m. 오, 되게 복잡하게 나왔다, 그치? 모르겠어, 일단 냅둬봐. 한 30번의 상을 모의고사는 거의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제 x값이 m보다 크면, m보다 크다는 것은 공비가 1보다 크다는 뜻이야. 1보다 크면은 리미트를 씌우면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최고차한 개수의 비 1분의 fx.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x가 m보다 작으면 그러면 공비가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얘는 0으로 날아가고 얘도 0으로 날아가고 1분의 x만 남는 거네. 그래서 x를 그리시오. 요렇게 되는 것들이 뭐다? g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자, 근데 가나 다 세 가지 조건이나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그지? 자, 일단은 생각을 해볼 건데 0에서부터 출발해서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고 얘가 0 이하다? 뭐 이런 조건이 있네?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0보다 큰 것만 생각하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x값이 m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에 m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m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 m 집어넣은 거랑 다 똑같아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fm은 fm이 m이면은 m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m에 대한 함수값도 m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네. x가 0보다 크고 m보다 작을 때 y는 x를 그리래. 그래서 0,0과 m,m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자, 그러면 얘 해결이 가능했죠? 끝났고, 그 다음에 얘도 m이니까 끝났죠? 그럼 우리는 m보다 큰 쪽에서 3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얘가 대충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지. 그 3차 함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다가 기울기가 1인 거 이렇게 딱 지나가야 돼, 3차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일단 얘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일부분에 가능성이 있고 얘도 일부분에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못 그리겠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m 플러스 1 m보다 하나 더 간 자연수 m 플러스 1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이하여야 된대.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내려가는 그래프가 발생해야 되니까 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n 플러스 1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하고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는 지금 다 끝난 거야. 괜찮죠? 자, 지금 이 그래프들이 다 gx야. gx 0보다 크니까 얘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로 해석을 할 거야. 나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어떤 k라는 걸 집어넣었더니 gk가 0이 되든지 g의 k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0이 된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x축하고 만나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자연수 k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3개래.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일단 그리지 말고 가보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는영이 되는 게 하나 있으면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요 근을 내가 알파라고 이렇게 놔볼게. 자, 그러면 저 식에서 k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g 알파 하고 g의 알파 플러스 1은 0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g 알파가 0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g의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g의 알파가 되면서 얘 때문에 또 0이 되는 거 맞네, 그치? 그런데 더 이상 집어넣을 건 없죠. 얘는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3개가 되려면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돼. 그리고 오케이. 자, 안 되는 이유를 밝혔다. 요거 찾아내는 것도 꽤 힘들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발생해야 돼. 자, 그러면 똑같이 얘가 알파면 2개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1 차이 나는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이어야지만 3개가 가능해. 자, g의 알파도 0이고 g의 알파 플러스 1도 0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성립하는 게 맞네.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집어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뭐 집어넣어야 되지?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으면 g의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g의 알파 플러스 2 되면서 요거 때문에 0이 되겠죠? 얘는 둘 다 되는 거고. 그래서 3개가 나오는 게 맞구나 라고. 결국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된다. 이 뜻을 의미하는 거야. 자, 천천히 적어놓으시고 30번 하나 해석하고 우리 쉬었다 하자. 괜찮죠? 하나만,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자. 자, 이런 것 때문에 나 자체가 조금 막연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제 다 한번 가볼게. 자, 이제 좀 색다른 거죠? 어떤 자연수가 하나 있는데 그 자연수에 대한 함수값이 1 더한 함수값보다 이상이어야 된대. 저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도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네. 자, 그러면 얘가 L 대신에 알파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1 되면 알파는 알파 플러스 1하고 같은 높이니까 얘는 되네. 됐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면은 알파 플러스 2가 더 크니까 안 되는 거지. 이쪽 편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쪽 편에서 여기에 쭉 와서 알파 마이너스 1.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 더 큰 거니까 상관없지?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놈들하고를 뭔가 봐야 돼. 자, 그래서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g의 m이
저 식을 만족하는 g의 m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먼저 가보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했을 때 요 놈의 높이하고 보다 이상이 된다라고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 만족하는 게 3개가 나오려면 자, 얘 성립하는 거네. 같으니까 맞죠? 성립했죠? 그러면 얘도 성립하는 거네. 그 다음에 얘도 성립하는 거네. 이렇게 3개만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뭐란 뜻이니? 자연수잖아. 얘도 자연수야. 그럼 얘를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니?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바꿀 수 있지.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보다 하나 작은 자연수, 연속된 3개 자연수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잘 나오지 않은 파트야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 잘 봐. 그러면 이 m보다 더 큰 쪽에 그려지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여기에서 어떤 근을 하나 더 가질 건데 무슨 근인지 모르잖아, 그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거 2근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일단 fx를 x-알파 그 다음에 요거 근 가지려면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베타 이렇게 한번 나올게. 이쪽에서 베타의 근을 가진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출발을 해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랑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에 관련된 거야. 얘가 m이었는데 m이 요거네. 여기에서의 함수 값은 똑같은 놈 뭐여야 된다? 알파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f의 알파 마이너스 2는 알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걸로 뭔가 식을 하나 세워야 돼. 자, 알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알파 다 사라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잘 봐. 얘가 얼마? 6이죠? 자, 분리를 할게. 6알파지? 얘가 넘어오면 5알파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베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6베타.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볼게. 6을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넘기면 플러스 10. 그래서 알파 베타에 관련된 식을 하나 딱 찾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 사용 안 한 게 하나 있잖아.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며. 그러면 fx가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는 뜻이네, 그치? 자, 그럼 얘를 전개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곱의 미분을 알고 있죠? 자, 곱의 미분, 얘 미분하면 뭐 되니? 1되고 요거 2개만 살아남아 있고, 얘 미분하면 얘도 1되고 2개만 살아남아 있고, 미분하면 1되고 2개만 살아남아 있고, 그렇게 되는 괄호 2개짜리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 할게. f 프라임의 알파 마이너스 2는 1이 돼야 되겠네. 자, 봐. 얘 미분은 사라졌어.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되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자, 이제 두 번째 거 미분하면 얘 사라졌어.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하고 똑같이 적으면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제 얘 미분하면 얘가 사라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해지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이 계산 결과가 뭐가 된다? 1이 된다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웃지마. 잘 봐. 가볼게. 내신 대비 확통을 만든 적 있어요? 뭐 한번. 누구 주는 거예요? 아, 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줘도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하면 마이너스 5알파죠? 그러면 마이너스 5알파. 베타 간다. 3베타지? 2베타지? 플러스 5베타. 상수항 요거 6, 요거 4, 그 다음에 요거 6, 그러면 16이네? 그러면 저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15 이렇게 만들어지네. 됐죠? 안 되지 뭐 가자. 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네. 두 개를 더하면 알파가 사라지지. 자,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되니? 마이너스 베타. 더했더니 마이너스 5. 그러면 베타는 5. 베타가 5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야. 넘기면 40 되겠지. 5알파가 40이니까 알파는 8. 구하는 게 뭐죠? 자, 일단 여기가 8이고 그러면 여기가 9고 여기 어딘가에 12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러면 여기 gx야. 그러면 g의 12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f의 12를 구하라는 뜻하고 똑같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fx를 완성해보자. fx는 알파가 8이었죠? 그러면 x-8, 그 다음에 x-9, 그 다음에 베타가 5였죠? 그러면 x-5. 그래서 결국 f의 12를 구하시오. 1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84가 나오겠죠. 아, 어렵죠? 진짜 어렵죠? 원래는 이 경우도 있고 얘가 반대로 될 때도 있거든? 그 경우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알파가 자연수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첫 번째를 이걸로 잡았었거든? 다행히 운 좋게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려. 근데 안 되는 경우에서 이렇게 딱 해서 이거 구해서 자연수 안 나오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이 2배로 들겠지. 내 생각에 한 40분 걸릴 것 같아. 이 한번 푸는데. 운이 좋으면 20분 만에 이렇게 풀어내고 운이 나쁘면 40분이나 걸리고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 요번 고3 모의고사 확통이든 뭐든 다 통틀어가지고 제일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해석하기가 힘든 것들 좀 새로운 게 나왔다, 그지? 그런 것들 조금 기억을 잘 해두시고 쉬었다가 가자. 지우지 않을 테니까. 자, 일단 fx 복잡하게 n 세제곱분의 4 x 세제곱 플러스 1 f 프라임 x가 필요하니까 f 프라임 x는 n 세제곱분의 12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뭐 그림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이따가 원하는 걸 찾아보자. 자, 그림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원하는 거 뭐지? 0.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축하고 접한다. 그러면 중심이 어딘가 존재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90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90도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뭔가를 찾아내 줘야 되는데 중심을 설정할 수도 있고 뭘 다른 걸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요 점의 좌표 찾을 때 물론 요 fx에서 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난다라고 해서 접점을 찾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볼까? 물론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을 갖다 해서 상관없고 y는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거 n 세제곱분의 12 t 제곱 얘가 접선의 기울기고 x-t 하고 ft 플러스 n 세제곱분의 4 t 세제곱 플러스 1 얘가 ln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접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되겠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0은 자, 요거 마이너스 t 집어넣고 얘 하면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8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결국 t의 세제곱이 8분의 n 세제곱으로 되면서 t 값이 지금 일사분면이니까 양수죠? 그러면 2분의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n 콤마 집어넣어야 되죠? 얼마 나오지? n은 사라지고 세제곱 되니까 세제곱 되면 사라지고 얘가 8분의 4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3 되겠네. 자, 일단 점은 찾아냈다,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반지름만 구하면 돼. 반지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원에도 접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접선의 길이죠. 그러면 0,0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0,0과 요거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요 길이 자체는 루트에 얘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은 4분의 n 세제곱 플러스 9. 아, 그래서 요거를 2분의 이렇게 빼면 되겠네. 괜찮죠? n제곱은 제곱이지. 그래서 난 틀렸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니? 결국 얘가 중심의 x좌표야. 이만큼 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다시 한번 적으면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콤마 근데 y좌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보통 rn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냥 r이라고만 넣을게. 얘가 r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r이죠?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점의 좌표가 나왔네? 이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이네? 난 그걸 이용했거든. 자, 보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ax야. 기울기가 몇이니? 2분의 n 증가할 때 2분의 3 증가했지. 그러면 기울기는 n분의 3이 되겠죠. 아, 그러면 요 직선 자체는 y는 n분의 3x라고 놓을 수 있겠네. 괜찮죠? 요거 지워도 되죠? 필요 없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해서 식을 세워볼게. 자, 저 직선은 3x-ny는 0이네. 그리고 어떤 점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r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r이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루트 해서 x 개수 제곱하고 y 개수 제곱해서 더하니까 비슷한 게 또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그러면 얘는 2분의 3 루트 n 제곱 플러스 9 하고 마이너스 nr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죠? 이제 양쪽에 r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r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자, 잘 봐.
얘를 넘겼어.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 개수가 뭐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의 r 이 2분의 3 하고 루트 n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습니까? 됐죠? 그렇다면 이제 r이라는 것을 나눠줘야 되네? 이렇게 만들어지네.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 4r-3을 해야 되지. 그러면 4r-3 해야 되니까 일단 4r을 해보자. 여기다 양변에 4를 곱하면 여기다 4 곱하면 얘 사라지면서 얘가 뭘로 바뀐다? 6으로 바뀌겠네. 그러면 4r-3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3 빼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얘를 통분해 준 다음에 n제곱을 곱해야 돼. 그런데 차수가 낮은 거는 솔직히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필요가 없죠? 무한대가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보자. 얘를 통분하면 일단 여기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이 될 것이고 3, 3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맞나? 맞죠? 오케이 오케이. 이상한데? 유리화를 시켜야 되네. 자, 유리화 시키고 요 위에다 할게. 이거 켤레가 결국 분모가 똑같지.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의 제곱 그 다음에 3이 있는 상황에서 켤레 곱하면 앞에 거 제곱 n제곱 플러스 9에서 뒤에 거 제곱 n제곱을 빼니까 9만 남는 거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그러면 요거까지 아직 정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n제곱을 곱하면 여기다가 n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씌우고 그러면 1 플러스 1 2의 제곱이니까 결국 4분의 얘는 27. 그래서 여기다가 40 곱하면 답은 270이 나오겠죠. 식 정리한 거 어려운데? 쉬웠어? 이거 오래 했네. 아씨. 쉽지 않아. 29번도 어렵다. 됐습니까? 나중에 해설은 다시 한번 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28번도) 있습니까? 28번도 갈까? 네. 오케이. 자, 28번 갈게. 그림상 한번 따져볼게. 자, 일단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2차 함수인데 얘가 y절편이네, 그치? n값이 1일 때는 원점이 꼭 시점이 되겠지만 n값이 1보다 크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는 2차 함수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런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여기를 AN, 여기를 BN 이렇게 넣을게.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의 좌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니? 연립부터 해야 되겠죠? 연립을 하는 거야.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고 연립하면은 얘를 넘어오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nx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를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능력으로 만들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운데 x의 개수가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 자, 그러면 x좌표가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가 n-1, 여기가 n 플러스 1, 그러면 n-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n 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여기는 2n 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해서 두 점의 좌표가 결정났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대. 2,0이고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여기 어딘가 2,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AB를 두 변으로 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P라고 놨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항상 그 직선에서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연장했을 때 여기에 P가 왔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그 넓이의 최대값을 지금 SN이라고 놨잖아, 그치?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결정났네?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 사이에 뭐 적을 게 있어. 일단 최종적인 넓이를 가는 거니까 SN이라는 것은 일단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 두 점 사이 거리 얘에서 얘 빼면 루트에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4n 하면 플러스 16n 제곱 얘가 밑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높이만 구하면 되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딱 찾아내줘야 되네. 그런데 요 길이는 얼마라고? 1이죠, 반지름? 그러면 우리는 이 2,0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D만 구해서 1을 더해주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선은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2nx 마이너스 y는 0. 그 다음에 2,0 사이의 거리를 바로 여기로 가져오자. 자, 루트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자, x 개수랑 y 개수 제곱해서 더하니까 얘가 4n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4n이 되겠네? 그럼 끝난 거야. 됐죠? 정리해볼까? 자, 정리해볼게. 쭉. 자, 분모는 얘밖에 없지. 2랑 얘. 그러면 2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인데 일단 얘는 분자에 있는 거야. 그러면 루트 16n 제곱 플러스 4로 고칠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얘를 통분하면 분모가 얘가 되는 건 상관없어, 그치? 그럼 얘가 하나 더 더해져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4n 플러스 루트에 4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 1차인데 1차가 곱해지면 2차가 돼버려. 그래서 분모에다가 n을 나눠주시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n을 이렇게 나눠주고 리미트 n 값을 무한대로. 자, 그러면 최고차는 개수에 비하면 되겠죠? 2가 있고 2가 있으니까 분모 4가 되겠지. 여기 앞에 있는 거 지금 4야. 괄호 열고 얘가 4죠. 플러스
얘는 2가 되겠지? 2.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나오겠죠. 와 오늘 n에 관한 루트식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겠는데? 아 쉽지 않은데? 미안하다 공성아. 무조건 빨리 끝날 줄 알았어. 너무 오래 걸려. 빨리 공통 과목을 해주고 싶은데. 네, 회사에 있어요. 어? 지금 잠시만. 수시상 그랬는 많은 답지 안 뽑았네. 여기 있대. 고마워. 보고 주면 되겠지? 다 됐죠? 이제 끝난 거 또 있습니까? 빨리 얘기해야 된다. 없으면 공통 과목 넘어갈까? 다 됐니? 이제 공통 과목 간다. 미안하다.